자, 오늘 기출문제는 어디예요? 589페이지. 자, 589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습관이 좀 들어야죠. 틀린 것. 문제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몇 번부터 읽어요? 3번부터 읽어야지. 그거마저 까먹었네. 그렇죠? 그거마저 까먹었네. 그렇죠?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긴 것들은 3번하고 4번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민법에서 사례 문제는 무조건 몇 번부터 읽는다? 3번부터 읽어. 3번. 민법의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3번부터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는 줄 서놔봐요. 자, 부동산 정보 공부의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자, 토지의 표시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저기 읍면동장이 왜 붙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아까 권리 사실에 대해서 잘못한 경우 누가 정정을 해줘야 돼? 지적소관청이. 그럼 지적소관청이 사실관계를 발견을 못해서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해달라고 요청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또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1번하고 3번을 헷갈리게 내놓은 거야. 그러면 1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 종합건물 열람 동그라미. 여기는 열람이 키워드야. 자, 그러면 면사무소에도 컴퓨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러면 뭔가 중심키를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중심키를 잡고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몰라도 자기가 풀어내야 돼. 중심키를 잡으면.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샘플 문제야. 문제 16번. 그러면 꼭 이거는 문제 16번은 자꾸 풀어봐야 돼. 이거는 샘플 문제라서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풀어보세요, 이제. 자, 금방 배웠으니까 금방 풀어야 돼. 자, 1번에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 2번은 건축물 표시. 3번은 토지형 및 규제. 그러면 꼭 확인할 게 있어. 토지형 계획 확인서 확인하고요. 자, 4번은 공익사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죠. 정답은 몇 번? 4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특히 이제 요 문제에서 특히 3번을 조심해 놔야 됩니다. 3번을 딱 정리를 마무리해 놓고. 자, 저희가 그러면 자, 이제 문제 17번으로 가보죠. 자, 17번 봐봐요. 자, 봐봐요. 자, 문제 17번 볼 때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자기가 찍어 나갈 때 감이 하나가 있는 게 있어. 자, 봐봐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봐봐요. 대조 대꾸를 이뤘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에서 나와야 돼? 1번하고 2번에서 나와야 돼. 자,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었다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힘을 이쪽으로 실어줘.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러면 저 봐봐요. 문제 17번. 자, 이걸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뭐예요? 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감으로. 자,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저희가 문제를 대비할 때. 감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문제 심판은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장문. 그러면 3번부터 읽어보죠.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백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잘라요. 일단 맞아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일단 모르겠다. 넘어가요.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료의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동그라미. 요구를 했겠죠. 요구를 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했으면 그러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왔어 안 왔어? 나왔죠.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확신을 하나 더 줬어. 4, 5번 가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은 지적소관청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줬잖아. 그 제공 자료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기관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럼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가 문제의 감을 살려놔야 돼. 감을 살려놔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2번을 발표하는 것에 2번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자, 2번은 그러면 키워드가 어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줄쳐놓고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2번 요거 잘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2번은 올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7번에서 그러면 문제 푸는 감 하나 얻어가고 여기에서 17번에서 올해 출제 예상은 2번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번 한번 풀어봐요. 작년 기출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제가 풀어봐야 실력이 안 붙어.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제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럼 3번에 가볼까요? 작문이니까.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이다. 줄 쳐놔봐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앞에 가서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복구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본 잘라봐요. 그러면 지적공부 특징은 토지의 표시. 자, 개발공시지가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거든. 그럼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신청서 동그라미. 그러면 신청서는 토지의 표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청량준비도 안에 토지의 표시가 없잖아. 그럼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마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풀어놓으세요. 나머지는 요걸 이제 지적공부에 보고 요걸 하나 풀어놓고 자, 문제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찍기 방법 하나 해봐요. 자, 여기에서 열거형이 있어. 열거형. 그러면 거기 가봐요. 3번 지문 가봐요. 잘라봐요. 지적공부의 등본 잘라봐요. 개별공시지가 잘라봐요. 청량성과도 잘라봐요. 청량준비도 잘라봐요. 만약에 정답을 못 구했다. 그러면 열거형을 찍어. 열거형을 찍으면 요 구석에다가 뭐 하나 이질적인 걸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제가 단서를 달아요. 다 몰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는데 찍지 말고. 알고 있는데 또 열거형 나왔다고 뭐 찍어. 자, 공법은 어때요? 공법은 무슨 법이야? 절차법이죠. 절차법. 문제 기분이 싫으면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래서 절차법은 몰랐을 때 긴 지문을 찍어. 그럼 정답일 확률이 70%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 몰랐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오늘 집에 가셔서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요걸 한번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풀어보고 19번은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풀어봐도 뭐 큰 게 문제될 거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20번을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자, 여기다 풀지 말고 감각으로 풀으라고 그랬어. 감각으로.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없는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잖아. 그러면 지적공부 특징은 토지의 표시. 부동산 종합 동그라미. 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 있잖아.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 계획서 동그라미. 토지의 표시가 없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애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뭐 쭉쭉 가서 애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강사들이 애워서 뭐예요? 애워서 풀라고 그러는데 애워서 왜 푸는데? 그러니까 강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야. 강사들이 철저하게 애울 걸 애우고 뭐예요? 이해할 걸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강생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강생들이 찍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 애우세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요즘 자꾸 강의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질까요?
저보고 외워달라고 그러지. 저보고 외워달래. 저보고. 문제도 저보고 풀어달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고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18번만 풀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읽다 보면 뭐만 읽고 있어요? 글씨만 읽고 있어요. 글씨만 읽고 있어. 자, 저는 어떻게 푸는지 볼까요? 다음중 등록상 틀린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면 이렇게 찔러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3번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겠죠. 근데 3번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시도지사가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번에 가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이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뭐가 빠져야 돼? 시도지사. 관리는 누가 하죠? 관리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람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에 뭐가 빠져야 돼? 시도지사.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툭툭 치고 가죠.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오케이.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이네요.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토지 이용 동그라미. 그럼 어디를 확인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벌써 뭐 키워드를 잡으면 벌써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 지적 소관청은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의 건축물 표시, 즉 건축법상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정답은 몇 번? 1번. 쉬운 거야. 자꾸 자기가 여기 속된 말로 여기 봐봐요. 문제 푸세요. 그랬더니 여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읽어봐요. 쫄지 말라고 해요. 쫄지 말라고. 답 다 내놨어. 답 5개 지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 자, 22번은 감각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느낌이. 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요령으로 풀어는 거야. 자, 감각적으로 와요. 이런 거는 감으로 풀도록 해야 돼. 암기해서는 절대 못 푸는 거야. 봐봐요. 자,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소관청, 지적서고. 그러면 지적서고는 단단해야 돼, 안 단단해? 단단해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거기 3번을 한번 봐봐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 줄쳐놔봐요. 안쪽 문은 반드시 뭘로 하고? 철제. 바깥쪽 문은 뭐예요? 철망. 바깥쪽 문은 곤충지들의 천익을 막을 수 있도록 철문 줄쳐놔봐요. 봐봐요. 제가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저거 뭐예요? 지적소관청 틀로 갑니다. 자, 철조망 걷어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이 뭐예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봐봐요. 자, 우리 철문을 여기 봐봐요. 철문을 열었어요. 그럼 닫았죠. 닫았어요. 뭐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가 안 들어가도록. 그러면 여기 이제 철조망이 있겠죠. 철조망. 그거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그러면 바깥쪽 문을 만약에 철문을 해놨다 면 제가 다 떼어갈 거예요. 고물상할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푸는 거야,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서 푼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정답은 몇 번? 3번. 요거는 뭐예요? 청원이 들어가 있어. 청원이. 뭐가 청원이 들어가 있냐면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 지적소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냅니까?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 있어, 청원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 22번 풀 때 이렇게 이야기를, 요거 맨날 이렇게 한다, 감을. 자, 읽어봐요. 자, 도다리, 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외우면 다음번에 까먹는 거야. 도다리 몇 자예요? 세 자, 오른쪽, 강어, 왼쪽, 그렇죠, 왼쪽. 피부 색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맨날 그러면 횟집 지나갈 때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어. 강어. 이렇게 누워있어. 도다리가. 도다리. 그렇죠. 피부 색깔은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도 감으로 잡아놔야지. 나중에 봐봐요. 도다리 오른쪽, 강어 왼쪽. 에어봐야 소용이 없어. 도다리는 오른쪽, 강어는 왼쪽이야. 마찬가지. 자, 그러면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됐어요? 예. 나왔죠? 자, 그러면 3번 답문 공부. 자,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출천하고.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부가 주. 그러니까 공부가 주, 그러니까 주, 가, 부, 동. 다 맞네. 토지 소유자가 출천하고요. 지거에 남의 거예요. 지거죠. 그럼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달려갈 준비가.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복구하고자 할 때. 자, 지적공부 복구 동그라미. 복구는 힘들어, 안 힘들어? 무슨 승인을 요합니까?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다 틀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유는 없어. 자, 근데 시도지사 승인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봐. 반지축,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게 24번을 또 풀어봐요. 작년 기출문제. 틀리기만 해봐. 다음 주에 오지 마.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차피 세법이네. 그렇죠. 됐죠? 네, 정답은 2번. 2번 그러면 반지축.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에 얼마나 진짜 우리 수강생들 24문제 중에 한두 개 틀린 사람, 한두 개. 등기법은 더 쉬워요, 지적법보다. 근데 혹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좀 정신연령이 낮는 사람 봐봐요. 5번 봐봐요. 100장이죠, 100장. 혹시 100장이 50장일지도 몰라. 우리가 100장 단위로 외우고 다닐까, 이걸. 그렇죠? 그럼 출제원이 5 틀렸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보세요. 1번. 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기가 테스트 해봐요. 자기가 1번부터 읽었으면 앞으로 걱정이야. 그렇죠. 자,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권리를 골라라. 정답은 5번. 이렇게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1번부터 읽었으면 지금 둘 중에 심리적으로 두 번째 거예요. 마음이 급하든지 뭐의 토지 이동에 급할 필요가 없다니까. 문제를 해석해야 돼, 자꾸. 자, 그러면 뭐예요? 1초 만에 풀 문제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2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가 초과죠. 무슨 정정? 직관 정정. 정답은 1번. 그러면 저희가 문제집도 단거나 시킬 수 있어. 그러면 1번을 뭐해? 나머지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1번에다가 줄 쫙 꺼놓고 나중에 허용 범위 초과, 직관 정정. 이러고 끝내버리라고. 근데 또 다시 2번 풀지 말고요. 그래서 또 가서 시간 낭비해서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5번. 바보야, 바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요거 별표 하나 해놓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문제 3번. 자, 거기 위에다 써 째려보기. 자, 여기 한번 째려봐요. 째려봤어요? 네. 문제도 2초간 째려보라고. 2초간 째려봐서 숫자가 몇 번에 있어? 5번. 그러면 합병은 며칠이야? 60일. 정답은 5번. 그렇죠. 30회 기출문제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째려보고, 여기 봐봐요. 째려보고, 여기에다 써. 자,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먼저 점검하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야. 자, 째려보라는 거예요. 다시 저 한번 째려봐요. 째려봤어요? 그러면 숫자부터 나오면 숫자부터 먼저 점검하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째려봐요. 빌어먹을 숫자가 다 나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째려봤어요? 뭐 2초 만에 풀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단 1초 만에 풀어야지.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몇 자? 5자, 15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1번, 2번, 3번. 요거는, 자, 뭐 1번, 2번, 3번을 찍었다. 용서받지 못할 자야. 시도지사 찍었다 그러면. 자, 4번하고 5번을 찍어야 되는데, 정답은 몇 번? 4번. 지적소관청, 며칠? 15일.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그럼 다음번에는, 자, 저희가 한번 3초 만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집도 단거나 시키란 말이야. 단거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문제 5번 풀어봐요. 자기가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째려봐요. 숫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5일은 일단 통과하고 3번에. 자, 장문이니까 5번부터 쭉 가죠. 파산 줄쳐놔봐요. 파산. 파산이 눈에 쏙 들어와야 돼. 그럼 특침은 시공을 보정한 자, 특침은 입주 예정자. 이렇게 나와야 돼. 자, 5번은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눈에 들어와야 돼. 특침은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다시 1번으로 가요. 재수없어.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특침은 어디로 가요? 사업지적소관청이 사업시행자죠. 사업계획들을 첨부한다.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공사가 갇힐 거예요. 공사가 뭐 될 때? 준공, 착공이 아니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요 출제위원께서는 봐봐요. 3번, 4번, 5번, 1일 것 같더라도 2번을 모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요때 출제위원은 되게 착했어요. 착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문제 5번은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샘플 문제로 잡아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괜찮은 문제예요. 자, 문제 5번은 복습 꼭 해달라는 소리고.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풀어봐요. 이제 속도가 붙어야 돼. 속도전으로서. 자, 독해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자, 됐어요? 네,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정답은 1번. 1번이 왜 틀렸어?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 자기가 풀어봐요. 지행지물이 생각나는지. 아까 축적 변경 어떻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줬으니까. 됐어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1번입니다. 1번이 키워드, 토지 소유자, 줄쳐놔요. 토지하고 소유자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반지축, 시도지사 승인. 자, 축적 변경 토지 소유자, 시행공고일로부터 가로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찾았다. 경계점 몇 자? 세 자. 며칠? 30일.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보고 자꾸 지행지물을 활용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지문 보면 요걸 상기를 시켜놓으라고. 상기를.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8번. 자, 8번은 감각적으로 풀어봐요. 감각적으로. 자, 출제원도 감각적으로 풀라고 답을 줬어. 자, 됐어요? 틀린 거야, 옳은 거야? 틀린 거. 그럼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시행공고일 줄 잘 알아봐요. 시행공고일. 문제에서 시행공고일 잡았어요? 근데 시행공고일을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평가라는 것은 시행공고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거는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풀으라고 주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다 외워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자, 시행공고로 틀린 거. 그럼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자, 밑에 시행자의 선정, 요거는 좋아요. 평가 방법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평가는 차후의 문제지. 자, 축적 변경 시행 좋아요. 자, 축적 변경 시행에 가서 토지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을 하려니까 좀 협조해달라.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요거 30일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봐봐요. 수업만 들으면 다 풀 수 있었어. 작년엔 따로 안 외웠더라도 자, 그 지적하고 등기는 수업만 들어서 감각만 익혀놓은 사람은 다 맞았다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9번 풀어보세요. 자, 자기가 풀어봐야 돼요. 자꾸.
자, 됐어요? 예, 심의 얼굴 사항이 아닌 거. 그건 뭐가 보여? 성인이 보이죠? 그러면 3번에 가서 성인 줄 쳐놓고 성인은 반지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출제원이 뭐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라고 낸 거야.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당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자, 10번 풀어봐요. 작년 기출문제. 자,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요. 무슨 권고일이에요? 확정 권고일. 확정 권고일이니까 돈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1번.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자, 용기를 가지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문제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지를 말아야지.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척하면 뭐가 들어가? 이의신청이니까 작택이 생각나야 돼. 몇 개월? 1개월.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적 소관청 뒤에. 자, 납반육. 정답은 3번. 그렇게 되죠. 3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읽어서 자기가 스스로 눈을 익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 자, 12번은 별표 하나 해놓고, 12번이 제일 좋은 문제예요. 별표 하나 해놓고. 자, 풀어보세요. 자꾸 자기가 읽어요. 됐어요? 네, 이의신청 몇 개월? 자, 1번. 결정 공고 20일. 그렇죠. 자, 그러면 납반육. 1년이 아니죠. 6개월이죠. 자, 그러면 수한육. 자, 행방불명이 됐대. 그러면 툭 치면 공탁. 그렇죠. 자, 이의신청이 있다. 작대기 몇 개월? 1개월. 정답은 2번. 요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요. 문제를 풀면서 자꾸 확인하면서 외워 들어가는 거야. 감각적으로. 자, 됐죠? 자, 틀린 거죠? 1번에 서로 다른 줄 쳐라봐요. 서로 다른을 줄 쳤으면 저랑 키워드가 맞는 거야. 서로 다른. 자, 1번에 서로 다른. 특심은 신청, 직관. 딱 세 군데가 줄 쳐져 있으면 완벽한 거야.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 줄 쳐놓고 토지 몇 자? 2자. 소유자 3분의 2. 오케이. 자, 경계점 표지가 걸쳐졌으면 맞아.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 오케이. 납반육.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측정 변경. 자, 확정 공고일은 언제예요?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정답은 몇 번? 4번.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를 얻으라고. 희망과 용기를. 자, 그러면 14번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복선 문제라는 거야, 별표 하나는. 요거는 무슨 변경위원회? 축적 변경위원회. 그거 공부하라는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따끈할 때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는 뭐부터 봐라? 지문부터 봐라. 1번의 기억, 2번의 니은. 요거부터 먼저 봐요. 자, 박스 안으로 쏙 들어가죠. 숫자 있으면 숫자부터 점검하자. 축적 변경은 5명 이상 10명.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다 삭제해. 삭제했어요? 자,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 남았어? 1번하고 2번. 이렇게 남았죠. 한번 봐봐요. 자, 기억은 읽어볼 필요 없죠? 네, 디귿만 읽어보죠. 자, 이거는 해당 축적 변경의 토지 소유자, 지역 사정에 정토한 사람과 잘라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이탁. 좋아. 그러면 기억은 탈락. 2번, 3번이 정답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15번 요거는 별표 하나. 좋은 문제야. 자, 뭘 하라? 잠시 봐봐요. 항상 봐봐요. 바로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째려봐. 이렇게 좀 째려봐. 째려봐서 숫자가 붙어 있으면 숫자부터 확인하라. 며칠? 60일, 90일로 돼 있죠. 60일로 돼 있죠. 정답은 90일. 해면서 말소와 관련. 이게 30회 때 최근의 문제야. 자, 봐봐요. 오늘은 오늘의 큰 세 번 째려보는 거. 째려보는 거. 맞죠? 째려보는 거.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줄 때는 편법으로 풀어보라는 거야.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 때 FM대로 풀어보고. 자, 지금 시험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봐봐요. 15번 그러면 제가 이제 정답은 나왔으니까 봐보죠. 1번에 지적소관청은 나왔어요. 그러면 툭 치니까 원상으로 해박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 통지는 며칠? 90일.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직권도 가능해. 그러면 2번은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해서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 치면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벌써 저는 예측이 되고 가고 있거든. 자, 3번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나와 있죠. 직권으로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하려면 지적증량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관계 자료에 따라야 된다. 자, 4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통지로 가 있겠죠. 저는 토지 소유자 동시에 공유 수면 관리청. 정답은 4번. 자, 해면성 말소의 최고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 하나 샘플로 잡아서 꼭 하나 풀어보시고요. 자, 16번 별표 5개.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예요. 별표 5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익숙하지 않은 거 몇 번? 2번. 주차 전용 건축물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느낌을 가지더라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 4번과 5번 지문이야. 자, 4번 지문은 꼭 잡아야 돼. 공공사업에서 8개지만 꼭 확인할 게 있어.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유언지야, 유지야? 유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오케이.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올해 요 문제야. 올해 요 문제예요. 24회 기출문제거든. 올해 몇 회야? 32회. 올해 나올 때가 돼서. 요거 안 나오면 제가 성이 이름이 뭐예요? 후시야. 그래서 육시로 바꿉니다. 육갑성. 그렇죠?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거기 하나 더 써놓으세요. 16번에다 꼬리표 붙여서 아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안 들어가 있어. 이유는 그 당시에 없었거든. 그건 24의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을 여기에다 어디에다 쓰셔 놓을지 그게 이제 기출과 주목이 된다라는 거야. 올해 기출문제예요. 66번은. 자, 114페이지로 가보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감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는 이제 질문이 왔어요. 왜 질문이 왔어요? 제가 이제 등등등등등 4번 했더니 선생님 등이 5개가 나왔어요. 이러네. 자, 근데 문제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목 문제를 먼저 읽어보죠. 토지대장이 등록된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한 것 줄 서놔봐요. 한 것. 한 것이잖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럼 접수증은 등기한 게 아니잖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풀어. 안 해도 돼. 뭐하러 외워. 한번 감각적으로 한번 1번 읽어봅시다. 등. 2번에 등. 등기 완료 등기서 3. 등기사항 증명서 5번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이게 몇 회 때 나왔어요? 25회 때. 이게 15회 기출문제야. 15회 기출문제를 10년 뒤에 나온 거야. 15회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요. 이 문제가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에 등, 5번에 호. 정답은 호. 이게 호적동본이거든. 호적동본. 지금은 호적동본이 뭘로 바뀌었어?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거든. 근데 이거는 봐봐요. 그랬더니 저 1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이제 별표 5개예요. 근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오기는 나왔는데 다 등으로 나왔어요. 등으로. 그래서 결국은 긴 거 찍으라고 그래서 5번 찍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 기가 막혀서. 아니 등기 뭐 제목 문제에서 등기한 걸 자료로 잡아라고 쓰니까 접수증은 아직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저기 지방에 도덕 선생님이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도덕 선생한테 애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요? 오장육부를 꺼집어내서 물에다 씻어가지고 깨알까지 털 털어서 이래. 그래서 처벌받아요. 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장에서 몇 년이 형량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들의 뭐예요? 감각을 이죠. 또 뭐라 그래요? 부모님 앞에서 뭐예요? EX는 잘못 나셨습니다. 상담이 왔는데 이론이 뭐예요? 그래서 이 X가 뭔지 알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지 마세요. 읽기만 해봐. 읽어봐요. 개라고 읽은 사람은 아직 민법 가려면 한참 가야 돼. 벌써 공부하자는 사람은 개는 엄물이고 새끼는 가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물과 가실의 관계야. 엄물과 가실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가실 수직관. 점유자가 가실을 출제할 수 있거든. 멸실의 책임, 새끼를 멸실의 선점은 선이고 자주점이면서 현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개 뭐라고 읽었으면 그거 지금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점유자의 회복자에서 개와 새끼만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개와 새끼. 새끼가 뭐예요? 감기가 걸려서 통상피로비야, 특별피로비야. 통상피로비. 그러면 새끼 얻었으니까 팔아서 감기값 하라는 거야. 근데 뭐야? 개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예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특별피로비가 되는 겁니다. 개와 새끼. 그렇죠. 합쳐서.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요. 저는 문제 풀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자, 문제 615페이지 뭐예요? 2번. 별표 5개를 해라. 이거는 29의 기출문제면서 또 출제될 수 있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째려봐요. 째려봤어? 숫자 있어, 없어? 없어요. 장문이야, 중문이야? 장문. 그럼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등기가 나오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공부의 신규 등록을 제한 토지의 소유자의 표시사항,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진짜 좋은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소유자 정리는. 그러면 제가 잡아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에 등기부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등기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삼면서 생각을 하면서 푸는지 글씨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있는지 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풀어. 근데 아직까지 51%만. 아직 더 끌어올려야 돼. 51%만 생각하면 51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80%로 끌어오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여기는 지금 시험장이 아니잖아.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걸 자꾸 문제 풀다 보면 몇 초도 안 걸려. 짝짝짝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요거는 별표 5개야. 준비해 놓아야 돼요. 자, 지청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3번 감각이 있는지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는 박스 문제잖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떨지 말고 5개 지문을 째려봐요. 지체 없이 7일, 30일. 등록상 정정, 지적부합, 부합, 통지.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가네. 토지의 표시 정정. 그러면 박스 안으로 쏙 들어가 봐. 그러면 제일 많은 단어가 뭐야? 등록상 정정이잖아. 그러면 이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일 거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누가 발견했어? 지적소관청이.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지 건데. 지체 없이 나가야지. 정답은 몇 번? 5번. 미쳤어요. 1번. 이렇게. 자, 이거는 감각으로 풀어라는 거야,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 3번 문제를 잘 풀었다면 학개론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학개론은 어디에서 찾아요?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와야 돼. 자, 봐봐요. 학개론 문제 찾을 때는 절대 외부에서 찾아오면 안 돼. 학개론 문제 큰 3번. 근데 민법은 어디에서 찾아와야 돼? 밑에 지문 아래에 깔려있는 의미를 찾아와야 된다고.
그만 봐봐. 그만 이런 것들은 학교로 문제 시스템이야. 이건 뭐 분명히 답을 다 가르쳐 줬어. 제일 좋은 단어, 많은 단어가 등록사항제. 만약에 자 2번 지적불법 통지. 만약에 3번 토지 표시 정정 대상 토지. 4번에 토지의 불법 통지. 요거 찍었다. 용서받지 못할 자.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자. 그럼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4번에. 요것도 한번 풀어요. 답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출제원이.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너무 안 재밌어요? 저 재밌는데. 자,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답을 가르쳐 줬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거기 박스 안에 흑백 동그라미. 흑백이 뭐예요? 색깔이니까 뒤에도 색깔이 들어가야지. 색깔이 드는 게 무슨 색? 붉은색. 정답은 4번. 근데 작년에 출제원은 참 좋았어요. 공부 안 해도 수업만 들은 사람이면 다 찍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만약에 자 5번에 굵은 고딕책 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동안없이 굵은 고딕체가 왜 나와? 앞에 흑백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색깔이 나와야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자 문제 5번 별표 5개 놓고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올해 문제 5번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야. 뭐 한다? 째려본다. 그렇죠. 째려봤어? 네, 정답은 몇 번? 자, 숫자가 2개 있죠. 그러면 하나 봅시다. 1번은 뭡니까? 1번은. 자, 1번은 60일 맞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30일. 틀렸죠? 며칠? 15일. 통지 시기는 15일하고 7일이 있었죠. 정답은 몇 번? 5번. 근데 이게 이제 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우리 그러면 답은 금방 구했지만 우리 의미 파악해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찍고 와요. 두 번째, 신청 동그라미. 신청으로 가 있어야지, 밑에. 자,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가서 일부 동그라미.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나왔네.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일부 형질 변경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게. 자,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토지이동 줄 쳐놔봐요. 토지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누가 다르게 정리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럼 툭 치면 직관, 그죠? 직관 밑에는 뭐가 달려있어? 통지, 그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라 잘라봐요. 앞에 소유자 변동이네. 앞에 소유자 변동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소유자가 나왔네. 맞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봐봐요. 신규 등록을 제외라고 포함해서 제외. 왜 신규 등록을 제외하면 복수 정답이 될까봐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오케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정답은 몇 번? 5번. 올해 기출문제예요. 거기다 쓰나 32회 기출문제라고. 그렇죠? 32회가 언젠데? 올해. 그렇죠. 올해. 아, 선생님 그렇게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풀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더 하죠.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자, 6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됐어? 네. 저 째려봤어? 예, 몇 번? 2번, 그렇죠. 자, 2번이 되죠. 2번은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 그렇죠. 정답은 2번. 그러면 4번은 15일이니까 맞네. 그러면 혹시 가서 한번 확인해봤죠. 필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오케이.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1번부터 만약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문제풀이 하면서 터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문제풀이 시간에 해봐야 돼. 자, 답이야 뭐 그 해설이 있는데 답을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